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2페이지 난방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방설비 분야는 문제가 대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기본 최근에 3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줬습니다. 그럼 먼저 1번의 복사난방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매설식. 지금 현재 아파트의 난방이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 배관을 매설해서, 자, 온수를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이 복사열을 이용하는 복사난방 형태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매설 깊이는 바닥 균열 등을 고려해서, 자, 간의 표면까지 2개 간경에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으로 해 주셔야 돼. 매설 깊이. 배관 이게 표면일 때, 자, 배관을 이렇게 매설을 할 거잖아요. 간경에 최소한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매설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설 깊이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균열자를 줄여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바닥 균열 방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가 하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했습니다. 온도 분포 균일, 이것을 목적으로 일정 이상 매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거죠. 과거에는 이 개념이었죠. 과거에는 이 파이프가 보였어요. 특히 엑셀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있다 보니까 대이면 뜨거워 죽게, 얘는 연탄 보일러 시절 가까이서 뜨겁고 없는 데 가면 차갑고 그랬죠. 온도 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요, 2가지 측면상에 보일러를 하는데 온돌 구두를 그 살던 분이더라서 이걸 놓게 되면 안 따뜻하면 이 보일러 못 놨다고 막 뭐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이만큼 매설하면 모르더라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비용도 적게 들면서 보일러 잘 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서 이걸 매설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만큼 해서 최근에 아파트 봐요. 어디 한 군데가 너무 뜨거운 것도 없는데 실내가 따뜻해 춥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설 깊이를 깊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 길이는 표면 온도차를 적기 위해서는 50m. 그래서 이 배관 길이, 이 온수 배관의 하나의 회로 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싱크대 밑에서 분배기가 나가요. 거기 보면 거실 이렇게 크면 거실 1, 2 나가고 침실 1, 2, 3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하나의 회로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수 배관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돼. 50m 이하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틀려집니다. 구멍탄 보일러를 혹시 놨을 때, 지금 안 넣지만 구멍탄 보일러일 경우, 구멍탄 보일러는 연탄 보일러요. 옛날에 우리가 19공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탄, 탄에 구멍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구멍탄 보일러의 경우는 35m가 됩니다. 35m 이하. 구멍탄 보일 때는 35m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간격을 뜻하죠. 배관. 이 간격을 피치라고 해요. 피치, 간격, 이것을 피치라고 해요. 피치는 센터에서 센터까지 측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철근 간격일 땐 표면에서 표면까지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통은 센터에서 센터까지 간격입니다. 보통은 철근 간격만 주의하면 돼요. 철근 간격은 표면에서 표면까지 거리로 측정하고요. 여기서는
중심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매설 깊이를 깊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기는 최대한 짧게 해주면 좋습니다. 배관기는 짧게. 그리고 피치도 적게. 자, 그리고 그래서 매설 깊이는 깊게 하면 돼. 피치는 적게, 배관기도 짧게. 그리고 자, 근데 이거는 매설 깊이는 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수 온도는 콘크리트 매설 경우 최고 60도씨 이하로 해주고 평균 50도씨 전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순환 온수 온도차는 가열면의 온도분을 균일하게 해서, 자, 그러면 공급하는 온도하고 순환하는 온도 있죠? 그 온도차가 커버리면, 자, 들어간 데는 뜨겁고 나온 데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5에서 6도씨 이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해설에 나오는 온수 온도를 있죠. 이거는 법령에 들어가서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닥 매설 파이프식일 때 크게 층을 이렇게 놨죠. 바탕층 있고 단열층.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공사할 때 단열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채움층이 필요하고, 뭐 과거의 채움층은 자갈을 채워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갖다 채워 넣고 있어요. 채움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배관층이 있고, 여기 이제 방열관 파이프를 잡아 넣죠. 옛날은 파이프 거의 동파이프를 많이 썼었어요. 아파트에. 80년대 이럴 때, 70. 그럴 때 쓰다가 이제 중국이 개발함으로써 인도 이런 데서 산업 개발하면서 구리값이 올라가서 요새는 거의 엑셀 파이프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상부 마감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층을 단열층, 채움층, 그리고 있죠? 배관층, 마감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단열은 이 단열층에는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에는 무조건 단열재,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열재는 등급에 따라 등급을 가나다라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나다라 등급으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공사 들어갑니다. 가 등급일 때, 자, 우리가 이것이 30mm 이상 넣어주면 돼요. 최소가 30mm예요. 나 등급일 때는 35mm 이상 넣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등급일 때는 45mm 이상. 라 등급일 때 50mm 이상. 이렇게 됩니다. 50mm 이상. 그러면 자, 쉽게 등급이 이거 됩니다. 가 등급이 단열 성능이 제일 좋은 단열재예요. 라 등급이 단열 성능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라 등급일 때는 두껍게 넣고요. 가 등급일 때는 얇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재 등급은 가나다라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겠죠. 자, 보통 잡열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열이고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죠. 그래서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입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이 잡열을 이용하는 거죠.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복사 난방은 복사열을 이용하죠. 복사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온풍은 공기를 가열해서 공급해 주는 난방이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204페이지 3번 문제.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고온수 난방은 보통 온수 난방보다 위험성이 높다. 자, 고온수하고 이 보통 온수의 구분은 이거죠. 고온수 난방과 보통 온수 난방의 차이점은 라제타에 공급해 주는 그 온수 온도가 다른 거죠.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을 공급을 해 주는 거야. 100도씨 이상 온수를 쓰는 거고,
대략 100에서 150도씨 사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온수는 100도씨 미만이죠. 이거보다 떨어지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온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온수 난방에는 팽창 탱크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을 해요.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로선 삼방 밸브나 팽창 탱크, 팽창관 이런 것도 있죠. 안전관을 또는 도피관 또는 저거라고 칭했습니다. 안전관, 팽창관, 도피관 이렇게 썼었죠. 물의 이상 압력을 도표식이 주는 간이었습니다. 근데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칭하죠. 이것은 전기난방의 안전장치죠. 하트포드 접속법은 전기난방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하트포드 접속법이라고 하죠.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하트포드 접속법은 전기난방 쪽입니다. 전기난방에서 보통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야. 보일러 수위의 안전 확보죠.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위 확보 목적으로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수 주관이 되돌아올 때 그것을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접속하면 그 조인트가 누수가 되면 문제가 되면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보일러 가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 저수면 위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이 하트포드 접속법으로서 얘는 전기난방의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온수난방 배관 방식에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의 목적은 온수 순환량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리버스 리턴 또는 역한수라고 하죠. 역으로 한수한다. 리버스 리턴 방식. 자, 이거는 배관 방열기에다가 온수의 유량을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목적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합니다. 분배하게 해서 하는데, 근데 보통 한수관의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배관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그리고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때 그러면 시설비는 비싸지게 됩니다. 시설비가 비쌉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온수난방의 배관법이다. 온수난방의 배관법.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의 부속기기와 온수난방의 부속기기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방열기나 방열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 등이 있죠. 특히 공기 에어벤츠 밸브는 공통은 맞지만 조금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공기 빼기 밸브에서 주의할 것은 전기난방에서 이 진공 한수시, 진공 펌프로 한수하는 것을 진공 한수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 에어벤트 공기 빼기 밸브가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설치하지만
진공 펌프로 환수하는 방식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것이 뭐다? 리턴콕 개념이 됩니다. 리턴콕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증기하고 온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밸브 용도로 사용, 온수 난방에는 뭐 삼방 밸브나 리턴콕 이런 밸브들이 사용이 되고요. 전기 난방에서는 뭐 이중 서비스 밸브라든지, 그리고 저런 것이 있죠. 감압 밸브 이런 것을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라든지,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는 사실 방열기하고 방열기 트랙과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게 이중 서비스 밸브거든요. 그래서 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온수 난방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 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죠. 그러면 전기 난방은 참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 난방보다 떨어지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방열기나 배관은 전기 난방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온수 난방입니다. 근데 온수가 전기 난방에 비해서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난방을 전기도 바로 추워지는 아니다.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수 난방은 열용이 크기 때문에 보통 쾌감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온수 난방이 떨어지지만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쾌감도는 좋다는 측면 항상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온수 난방은 외기 온도가 변하더라도 방열량 조절이 용이한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방열기의 한수구에 설치해서 전기관 내에 생긴 응축수만을 본래 한수시키는 것은 바로 방열기 트랩이었죠. 자, 리턴콕이란 것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이 됐고요.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트랩과 전기된 방열기 트랩과 열동 트랩이죠. 방열기 밸브 조합해서 만든 밸브로서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밸브는 이중 서비스 밸브고, 그 다음에 방열기 트랩이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해서 응축수만을 한수시켜주는 장치죠. 그리고 4번의 방열기 밸브는 방열량을 조절해주는 밸브죠. 방열기 밸브. 그리고 쿨링 내거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서 냉각하기 위한 배관, 쿨링 내거. 쿨링 내거를 나라 말로 하면 냉각 다리 개념이 되죠. 냉각 다리. 자, 그리고 5번에 전기 난방과 비교한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기에서는 온수 난방에 대해서 물었죠. 전기 난방 비교해서. 그래서 1번 열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길다. 맞죠? 그래서 전기는 예열 시간 짧잖아요. 열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쾌적감이 좋죠. 쾌감도는 복사 난방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온수, 전기, 온풍 순이었다. 열 용량하고 쾌감도는 같이 간다. 자, 그리고 3번에 실내 온도 조절이 용이한 것이 바로 제어성이 우수하다 이 뜻이죠.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것은 제어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제어성이 우수한 것은 온수 난방이다. 그리고 한수관의 부식이 심한 것은 전기 난방이죠. 전기 난방이 한수관의 부식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소음은 전기 난방이 크고 온수 난방이 소음이 적죠. 그래서 그 개념을 보시면서 밑에 내용도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난방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헤드에서 전기와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우리가 한수를 우리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역한수 배관 방식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개념 맞죠? 근데 배관 길이 짧아진다 되죠? 배관 길이는 길어져요. 그렇다 보니 배관 길이 길어지니까 시설비도 증가됩니다. 역한 리버스 리턴 방식은.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배관 길이가 다를 경우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유량 조절해 주고 안 되면 자 이걸로 있죠.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온수 배관에서 팽창 탱크는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하는 안전장치죠. 그래서 팽창 탱크 팽창과는 온수 난방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기 난방은 팽창 탱크 관계 없어요.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배관의 길이 변한 신축이음을 통해서 흡수하면 돼요. 그래서 뭐 스위블 조인트라든지 뭐 슬리브형 이음이라든지 벨로우형 이음 또는 신축 곡간 루프형 이음이나 아니면 볼 조인트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7번 난방 설비에 관한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했겠죠. 그래서 제어성이 온도 조절이 용이한 것은 온수 난방이었다. 그리고 2번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 배관 부식이 적죠. 그래서 전기 난방이 배관 부식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 예열 시간이 짧고 열매 순환은 빠릅니다. 그런데 열 용량은 작다는 거. 전기 난방은 열 용량은 작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적게 할 수 있으며 자, 왜 그런가 하면 열의 운반 능력이 크잖아요. 잡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열의 운반 능력은 크니까 전반적으로 방열 면적은 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전기남의 쾌감도가 높죠. 쾌감도는 높고 열 용량이 크죠. 그래서 온수 순환 시간은 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완전 막 틀리게 이렇게 했죠. 한 군데만 틀리게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골고루 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온수 난방의 팽창 탱크 설치 위치 중 가장 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자, 팽창 사실 이겁니다. 이 온수 난방에 뜨거운 물은 공급해 주는 펌프가 없어요. 순환용 펌프는 있지만 그래서 이 팽창 탱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것도 하고 이상 압력 흡수 개념도 되고요.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 흡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팽창 탱크가 사실 물을 보충수 공급을 이걸로 해줘요. 보충수 공급이 팽창 탱크를 통해 거죠. 그리고 지금 온수를 공급한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온수를 공급합니다. 압력으로 온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 탱크.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상층이죠. 최상층보다 높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상층보다 높게 가야 됩니다. 최상층 방열기한 배관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배관 계통 제일 높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상층 방열 낮게 하면 돼. 높게 가야 돼요. 그리고 보일러에 천장에서 쬐면 안 되죠. 위에 어떻게 공급하려고요? 압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죠. 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는 건 밀폐식 팽창 탱크는 지하에 가면 돼요.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를 많이 쓰죠. 개방식일 경우는 고온수가 되면 이제 밀폐식을 써야 되지만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쓰거든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하트포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에 응축수를 끌어올게 설치한 것은, 자, 그래서 9번에 1번 개념 리포트 이염이죠. 리포트 이염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 한수식에서죠. 자, 이 전기 난방 중 진공 한수식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걸 진공 펌프로 한수해요.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열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 이 응축수를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때 쓰는 배관법이 리포트염이죠. 리포터. 리포트는 생각 안 나면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라가면 하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다. 그리고 2번에 온수의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에 따라서 온수가 자연순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자, 이것은 배관의 뭐다? 구배 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배 개념이 됩니다. 배관 구배가 되겠죠. 구배 경사 기울기. 그래서 보통은 선 하향 구배를 많이 해줘. 반탕 리튼가는 거의 다 그래서 선 하향 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신축이염새죠. 신축이염새. 뭐 대표적으로 자 방열기 라제타죠. 방열기 주위배관. 주위배관의 신축이염은 스위블 조인트를 쓰고 있죠.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이염.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이염이라고도 하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하트포드 접속법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5번은 팽창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정관, 도피관이라고도 칭하죠. 도피관. 이걸 해두시고요. 다음,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자 10번 문제는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4도씨 물 100도씨까지 높였을 때 최적 팽창은 약 4.3%의 최적 팽창이 발생해요. 다시 이게 물에서 전기로 바뀌어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때문에 1번 때문에 뭘 설치? 1번 때문에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야. 팽창관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방식 팽창 저온수 난방에 보통 온수 난방을 저온수 난방이라 칭하죠. 사용되고 3번 삼방 밸브는 보일러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한 것이 삼방 밸브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온수 난방에 쓰는 거예요. 온수 난방. 그리고 4번에 배관 도중에 간격이 서로 다른 전기줄에 접속할 경우 응축수의 고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 배관에서 응축수나 이런 거 고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게 편심이염 종류야. 편심, 이경, T나 편심, 이경, 엘보 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편심자가 들어가면서 이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것은 편심이염 종류의 수평배관 쪽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수직배관이 수평배관 쪽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전기난방은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죠.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온수난방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전기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난방 방식에 비해 유리하지 못한 것은 보통에 비해서, 그럼 이거는 전기난방을 물은 거죠. 전기난방.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시설비. 시설비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수난방이 비싸죠. 그러면 전기난방이 싸잖아요. 그럼 유리하죠, 전기난방이. 그리고 방열량 제어성 온수난방이 용이하잖아요. 그럼 전기난방 유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2번이 들고, 그 다음에 간헐운전의 적합도. 간헐운전이란 것은 이게 간헐운전이죠. 일시적으로 난방하는 것,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것, 이것을 간헐운전이라고 해요. 간헐운전은 전기나 온풍이 적합도가 있는 거죠. 전기나 온풍이 적합도가 있고, 그러면 연속적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경우는 복사나 온수난방이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난방은 복사나 온수난방. 예열 시간은 전기가 짧죠. 온수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점 맞죠? 그리고 동일 방열 면적당 방열량이 우리가 전기가 크죠. 그러면 보통 전기난방의 표준 방열량, 전기난방일 때, 자, 이 표준 방열량은 0.756kW가 되죠. 면적당. 1kW가 756W죠. 네. 자, 그리고 온수난방의 자, 이 표준 방열량은 0.523kW가 되죠. 면적당. 자, 그리고 12번 쿨링 내그 냉각다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쿨링 내그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다. 냉각은 한글 쓰고 냉각 내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냉각다리. 자, 역할은 완전한 응축수를 만들어서 트랩에 보내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응축수를 냉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온 피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냉각을 하기 위해서 냉각 면적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관기를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관기를 1.5m 이상으로 길게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격은 전기주보다 작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한수 주간부터 높은 위치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 12번의 그 5번 개념은 리프트 이염에 대한 설명이죠. 리프트 이염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방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죠. 하트포드 접속법, 그리고 리프트 이염, 배관 쪽에서, 그리고 냉각다리, 쿨링 내기죠. 이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온수난방의 배관은 있죠. 안정관, 도피관 안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량을 균등해야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리버스 히튼, 역한수 배관 방식 쓴다는 거, 이런 것을 좀 구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밸브는 아까 했죠. 온수는 저기 했습니다. 삼방 밸브, 그리고 리턴콕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전기난방에서는 가마, 압력을 주는 가마 밸브나 이중 서비스 밸브,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구 장치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는 전기난방은 전기 트랩이 필요하죠. 전기 트랩은 조형료가 다양하죠. 그 중에
전기 난방에서는 방열기 트랩이나 일동 트랩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온수 난방에는 뭐 안전장치로 뭐 팽창 탱크 있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을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12번까지 먼저 풀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